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53분입니다.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좀 녹화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좀 집을 비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밖에서 볼 일이 있어서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아침 영상하고 저녁 영상은 그 핸드폰으로 밖에서 올릴게요. 아마 목요일 아침까지 밖에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부터는 목요일날 저녁 영상은 평소보다 몇 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지만 목요일날 저녁 영상은 아마 집에 와서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녹화 일정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엄청난 이슈가 있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오늘 눈에 띄었던 거는 중국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눈에 띕니다. 3%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죠. 3%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하락했던 걸 생각하면은 3% 상승하고 있지만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 반등에 불과하긴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국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부양책들을, 의미 있는 부양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도 3%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 중국 증시는 지금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3%좀 올랐으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오늘 뭐 나머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죠.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뭐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긴 했지만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하여튼간 차분하게 평상시처럼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뭐 너무 많이 달렸던 친구들은 조금 조정, 일부 좀 너무 많이 떨어졌던 친구들은 반등,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전반적인 어떤 세계 증시의 추세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그냥 차분히 순환매 돌면서 잘 올라가는 평상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소외됐던 중국이 올라가니까 한동안 달리던 일본은 조금 하락하기도 하는 등, 그죠? 평상시 모습이에요. 평상시 모습. 그래서 뭐 일단 계속해서 뭐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이 근데 이제 일단 어떤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잠깐 이야기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보자면은요,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 매물 소화를 다 해놨거든요. 이 자리 매물 소화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오늘 밤은 그냥 톡 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이 자연스러운 그런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변곡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뭐 물론 오늘도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면서 또 다시 사람 답답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이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밤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뭐 저도 뭐 나스닥 하방을 뭐 적당히 도망가거나 아니면 더 들고 가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쌍고점 가능성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쌍고점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벨벨벨 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아직 뭐 어떤 보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들이 신고가 랠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이버전스들이 뭐 아직도 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런 다이버전스들이 좀 일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중요한 어떤 변곡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주식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그죠? 일단 지난주에 주식시장은 지금 일단 기업 실적이 좋다, 미국 경제가 좋다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채권시장이나 달러는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둔화됐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점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애매한 점은 그겁니다. 주식시장의 애매한 점은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거든요. 주식시장이 이 작년 10월 말쯤부터 해서 급등을 했는데, 10월 말쯤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급등을 한 이유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주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딱 다가오면서 이
유야무야 그냥 이 금리나 기대감에서 유야무야 그냥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이 바톤이 터치가 되면서 호재가 어떻게 뭐 예, 호재가 시장의 관심이 시장의 눈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이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또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지금 주식시장은 전혀 어떤 최근의 금리나 후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조금 부담이긴 한데, 근데 지금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아무도 일단 없어 보입니다. 아, 지난주에 아마존과 메타 실적이 좋았지, 아 그거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일단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습니다. 기업의 실적으로 지금 눈이 살짝 돌아갔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다 끝난 게 이제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사실상 기업 실적 발표가 다 끝나서 이제 시장이 지난번에는 금리나 기대감을 갖고 올랐고,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소진돼 가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적 발표로 관심이 돌아가면서 주식시장이 또 올랐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도 다 끝났단 말이죠. 이제는 뭐에 주목을 할까? 과연 주식시장이 뭐에 눈을 돌릴까? 좀 이제 고민을 해볼 시점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금리와 달러는 이미 금리나 어떤 금리나 후퇴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일단 이거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 뭐 일단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주식시장은 뭐 전혀 일단 하락의 신호 이런 거는 뭐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어떤 하락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도무지 안 보이긴 해요. 뭐 없어요. 뭐 어떤 재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료라고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를 인식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떤 하락할 거면 요게 이제 재료로 활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변곡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이 변곡이라서 뭐 주식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재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2년물 금리가 어제 그 레벨업을 했다라 말씀드렸죠. 2년물, 이건 선물인데 2년물 국채 선물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어젯밤에 붕괴를 좀 재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레벨업이 된 거고, 금리가 레벨업이 된 거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와장창 붕괴됐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점 뭐 오늘 밤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은 이 2년물 금리나 기대감 후퇴한 거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저걸 재료로 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저렇게 된 거를 재료로 해서 아마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만약 주목을 해준다면 이게 재료가 될 수 있다. 주목 안 해주면은 또 말짱꽝이다 이겁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지금 뭐 전혀 뭐 어떤 뭐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FOMC 회의 전에 BTFP 금리 인상했다라 말씀드렸죠. BTFP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RRP 잔고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좀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RRP가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뭐 유동성에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뭐 지역은행들이 조금 뭐 잡음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연준에 있는 어떤 지급준비금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정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만한 건덕지가 있다면은 뭐 저기 뭐 4월 달이나 가야 뭐 일단 예상되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납부가 4월 달쯤 있는데, 그때 이제 유동성이 한번 훅 빨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TGA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소득세 쏙 들어가면서 TGA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뭐 그 민간 은행들의 그 지급준비금 자체가 훅 떨어지는 그런 긴축이 조금 일어날 수 있긴 한데, 이 4월이고 지금은 2월 초고 한참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히 지금 어쨌든 일단 재료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위기 좋죠.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 아시아 증시도 중국 증시 폭등했고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올라갈 것 같지만은 하여튼 지켜보자. 예, 중요한 날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쭉 살펴봤고요. 사실 그래요. 그 금리의 측면에서 따지면, 단기금리 측면에서 따지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전히 MMF에 돈이 좀 갇혀 있긴 합니다. 예. MMF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시장에 더 이상 뭐 돈이 뭐 잘 들어오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단기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떨어뜨려야 이런 유동성들이 얘 더 이상 현금 들고 있는 거 메리트가 없네, 빨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금리가 높은 것들이 뭐 지금 일단 분명히 주식시장의 랠리의 발목을 일부 잡고 있는 거는 분명히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단기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들이 다 MMF에 이런 데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식이 이 정도 금리면은 이 정도 금리면은 뭐 한다고 주식을 하냐, MMF나 하고 단기 채권이나 사면 되지, 뭐 한다고 주식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이 이 비싼 레벨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권과 주식의 상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식이 굉장히 비싼 자리이기도 합니다. 2000년 IT 버블 때 수준,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 정도로 지금 주식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좀 비싸기도 해요. 근데 지금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있죠. 어차피 금리 인하 될 거니까 어차피 금리 떨어지면은 다시 주식의 메리트가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시장이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저런 관점에서 봐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자는 거죠. 뭐 오늘 밤에 무슨 뭐 재료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또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뭐 오늘 밤부터 뭐 또 반영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뭐 기다려 보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좀 샜습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 그죠? 지금 시장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보면은 이 채권 시장은 예외로 치더라도, 달러는 예외로 치더라도 주식시장은 더 늦게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가파르게 인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낙관론이 엄청나게 지금 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 심리도 뜨끈뜨끈합니다. 계속해서 욕심 혹은 심각한 탐욕 쪽에 머물러 있긴 한데, 그렇다고 꺾인다는 그런 근거도 없다, 참 그런 상황입니다. 다 이야기해드렸고,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쭉 체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오늘 하락이네요. 이거는 그냥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고, 하여튼 중국은 폭등, 일본은 찔끔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유럽과 미국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현재 좋습니다. 글쎄요, 뭐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뭐 마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오후 3시 5분에 저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미국과 유럽 증시에 있어서는 일단 큰 의미는 없다. 일단 제껴두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일단 보면 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움직였으니까 상해종합부터 먼저 볼까요? 상해종합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부양책을 2번 연속으로 쓰면서 이렇게 단기 바닥을 일단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자리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붕괴시키고 나서 하락이 조금 둔화가 됐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하락이 둔화된 게 더 많이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락세가 약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보니까 하락이 둔했던 거네요. 그죠? 오늘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 된 거냐면은, 이 자리가 지난번에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붕괴시키면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 뭐 낮아졌다, 뭐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2거래일간 급락을 해서 붕괴시켰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회복을 했죠.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붕괴시켰던 것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를 붕괴시켜서 떨어졌던 것은 언더슈팅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오늘 확인을 한 거고요. 이렇게 돌파한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 자리의 지지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다? 이 자리는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겠다. 이 자리는 언더슈팅이었구나.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중국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2750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이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생각이 있는 그런 자리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양봉을 보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3%가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지,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점 자리를 넘어가고 이런 추세선들을,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들을 극복을 해야 이제 상승 추세인 거지, 지금은 이건 그냥 그래봐야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긴 합니다. 물론 근데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전저점을 다시 회복한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2750 부근에서
열린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아직 거래량은 나오지 않아서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의미가 있긴 있다. 중국 증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어쩌면 뭐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순간이 위험하고 그 실업률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안전한데 실업률이 계속해서 3.5, 3.6 뭐 미국 기준으로 계속 실업률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다 실업률이 한번 팍 튀어오르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그런 게 겹치는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위험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증시 특별히 별일만 없으면 여기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데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판단 보류. 기술적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은 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살짝 하락. 쌍고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의미 있게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만 보시면요. 그냥 이제 삼각 수렴형 뭐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쌍고점이 완성이 됐고 중요한 지지선을 안겠죠. 중요한 지지선을 결과적으로 안겠죠. 아직까지 강합니다. 일본 증시는 그래서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 이 89년 버블 시세일 때 당시의 고점의 어떤 매물대의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런 거지. 아직까지 이게 그 드라마틱하게 죽으려고 이거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려고 이런 거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 중 가벼운 눌림이 잘 발생하고 있다. 아이고 건전하다. 이게 사실 더 좀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어딘가 붕괴가 되면 저 붕괴가 되면 안 되지 라고 붕괴가 되면 이제 좀 빼딱하게 봐줄 수 있지만 붕괴도 안 됐단 말이죠. 중요한 자리들이. 일본 증시는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한국 제외하고 좀 좋았던 거는 재밌는 게 달러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가 사실 2거래 연속으로 급등을 했는데 뭐 경제 지표들이 좋으면서 고용 지표 좋았고 어제 서비스업 지표 좋았고 해서 달러가 2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정작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달러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을 해서 그럴까요? 일단 오늘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에는 오전 오후 이 시간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저런 점들이 좀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도 보시면은 뭐 물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은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전고점 뭐 이런 것들이 직전 고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하락을 일단 하는 모습. 위안화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이 조금 좀 뭐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전고점 돌파 한착하면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화가 되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뭐 이래저래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뭐 조금 강세에 나왔고요. 살짝 얘도 근데 돌파 한짝 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그래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강세 흐름 나타냈죠. 지난 2거래일 동안 달러가 급등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의 움직임이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 금리와 미국 달러의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은 별로 일단 관심이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하락 압력, 그러니까 워낙 강세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이제 할 건데요. 한국 증시는 물론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3시 12분이니까 아직 장마감이 선물 마감이 45분이니까 아직 한 30분 좀 넘게 남긴 했는데 일단 보니까 오늘 뭐 장 막판에 갑자기 막 시장에 빠지거나 그럴 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에서 적당히 마감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분명히 보시면은 이때와 1월 초와 지금은 흐름이 약간 좀 다른 거를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확실히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는 이 아래 꼬리들이 잘 안 보였죠. 이런 자리에서 아래 꼬리들이 보였나요? 아래 꼬리들 잘 안 보였고 뭉텅뭉텅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 1월 2일 날 상승하고 1월 3일 날 시작을 어디서 했냐? 전일 저가 부근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 날은 1월 4일 날은 그 전일 음봉에 저가를 왕창 붕괴시키면서 강하게 매도세 등장하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뭐 1월 5일도 순탄하게 빠지고 1월 6일도 1월 8일도 순탄하게 빠지고 1월 9일도 올랐다가 빠지는 좀 여러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순탄하게 빠졌단 말입니다. 아래 꼬리는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벌써 느낌이 이게 아래 꼬리 길게 막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뭐 하락 출발하더라도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막 전일 종가 부근에서 그냥 적당히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습은 오늘 마감이 쭉 밀어붙여 갖고 여기 344 부근까지 내려오거나 이 자리를 좀 붕괴시키거나 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그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의 이 범위 내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아래 꼬리들이 잘 보이면서.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으로 보여진다. 조정으로.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침에 그런 내용 다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2차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 이렇게 했고 여기서 조정 나오고 2차 상승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면은 한 번쯤 더 이렇게 위쪽으로 급등, 한 번 더 콜옵션의 어떤 시세를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콜옵션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고 있긴 있는데,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콜옵션에 지난번 막 1000% 시세 막 났었죠, 외과에서. 뭐 그런 시세가 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콜옵션 대박 시세는 한 번쯤 더 오늘 움직임으로 봐서 한 번쯤 더 콜옵션 대박 시세가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콜옵션 대박 가능성 지금 물론 콜옵션 중장기적으로는 다이어트 되긴 될 거지만은 콜옵션 고점이 한 번 더 갱신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이 정도라면요. 그래서 지난번과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매수세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만만치 않게 좀 보이고 있고 시작도 대부분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강하죠. 코스닥도 가만히 보시면 약간 불안하지만 좀 전에 상해종합은 보셨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장대 양봉을 다시 훌쩍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 코스닥은 약간 다릅니다. 이 상해종합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져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죠. 중요한 자리가 이 1월 26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선인데, 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죠. 좀 약간 간당간당하지만 이 자리에서 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상해종합이 얼마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이제 그 자리가 1250,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1250 언저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락한 게 뭐 물론 오늘 하락을 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달려있는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지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50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주식이 강해서 환율이 떨어지는지, 환율이 떨어져서 주식이 올라가는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율은 계속해서 뭐 보시다시피 달러가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계속해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명확한 양봉이 잘 안 보여요. 계속해서 이 구간에 지금 최근 1월 17일부터 해갖고 한 2주 3주간 양봉이 몇 개 없죠.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전부 다 음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만만치 않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도 시원하게 못 갑니다. 이 아래쪽에 지지력도 만만치가 않긴 않는데, 분명히 지금 이런 움직임은 매도세가 더 세긴 센 거죠. 그죠? 고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매도세가 더 세긴 센 겁니다. 워낙 강세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하여튼 움직임이 답답해가지고 일단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논쟁의 좀 여지는 조금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라고 뭐 달라진 건 없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고
코스피가 조금 좀 부실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 지난 2월 2일 날 코스피 폭등했던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이 또 오를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잘 어떤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지난번 상승 피로를, 급등 피로를 잘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 증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 굉장히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더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스도 뭐 빅스가 오랫동안 거의 뭐 몇 달 가까이를 하방 경기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애플은 좀 먼저 좀 꺾여 버려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이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을 맞아가지고 이 장대 음봉을 소화하고 있는데,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화 불량이 좀 걸린 그런 모습이고,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조금 좀 부진한 상황이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 하나는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엔비디아 하나로 가기는 어젯밤에 보시면 시장의 힘이 좀 약하긴 했죠. 어젯밤이 이제 전형적으로 엔비디아 하나로 좀 이제 시장 전체를 커버한 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죠? 이 뭔가 오늘 밤에 이 탄력적으로 뭔가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엔비디아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오늘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어떤 논란을 극복하고 이제 상승 전환으로 완전 도장을 이제 찍고 싶고 그렇다면은 애플도 좀 힘을 써줘야 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힘을 써줘야 될 거고, 다 같이 아마 좀 힘을 내줘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점을 좀 이제 좀 열심히 보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고용 지표가 어쨌고, 뭐 어젯밤에 서비스업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금리가 어젯밤에까지 해서 2거래일 동안 팍팍 떨어지고, 달러가 초강세를 2거래일 동안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좋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금리와 달러가 그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 오늘은 쉬어가겠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이 오후 3시밖에 안 돼서 별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일단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달러도 일단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 또 상승을 또 부채질하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는 일단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저 이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어떤 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일단 잘 보자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내일은 좀 핸드폰 화면으로 조금 작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